고수학의 장희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통계 파트. 자, 우리가 이제 통계 파트를 배우면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죠? 정리를 잘 하고 이를 분석해야지만 앞으로의 일을 예상하고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료 정리하는 방법 두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줄기와 입그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지? 도수, 분포, 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수, 분포, 표를 배우면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계급의 크기, 계급의 수, 계급값, 도수 이런 용어들 파악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정리한 틀 다시 한번 보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배웠었고요. 여기 도수, 분포, 표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의 평균을 구하는 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를 통틀어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요거 개념 들어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면서 자,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또 평균을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도수, 분포, 표에서의 평균과 개념 적용 단계 문제들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평균 어떻게 구할지 우리 또 코칭 단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탄이가 얘기했어요. 다지마, 내가 우리 반 친구들 자판 입력 속도를 도수, 분포, 표로 만들어 봤어. 다지미가 어디 봐. 와, 우리 반 애들 정말 잘 친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치는지 한번 해보셨나요? 자, 탄탄이가 애들 메신저로 대화할 때 날라다니잖아. 선생님도 진짜 빨리 하는데. 자, 어쨌거나 근데 우리 반 학생들이 평균 자판 입력 속도는 얼마일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요거 무슨 표죠? 여기 지금 자판 입력 속도를 지금 어떤 구간을 나눴어요. 그죠? 계급을 정하고 계급의 크기는 1분에 50타로 정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속도를 50타로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50타 단계로 이렇게 계급의 크기를 정해서 나눴습니다. 이런 것들, 자, 각각의 몇 명인지를 체크했죠. 이런 것들 뭐라 그랬죠? 도수, 분포, 표라고 했습니다. 도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을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표를 보고서는요. 여기 안에서의 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할게요. 자, 이쯤에서 이제 평균 못 구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이미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국영, 수사과 이 5과목의 평균은 다 구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런 표를 보고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 자, 이제 하나하나 흐름 잡으면서 단계별로 코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부터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이 뭐였죠? 도수, 분포표로 정리된 이 자료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려면 개념에서 생각하는 단계 두 번째로 넘어가셔야 돼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될까? 각 계급에 해당하는 우리가 학생들의 자판 입력 속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간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죠? 계급을 나눠놨기 때문에 알 수 없으므로 핵심은 요거죠. 선생님 요거 지난번 시간에도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뭘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했어요? 계급값. 그 계급의 가운데 값 있죠. 그 계급값을 이용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것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적용 해결 단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 도수, 분포, 표를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추가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지금 계급값 있죠? 요거를 문제에 적용하실 때는 얘가 따로 표로 나와 있지는 않겠죠. 그러면 여기는 계급을 보시고 계급값을 정확하게 적어내실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계산을 하는 방법은 양 끝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야지만 가운데 있는 값이 나오겠죠. 근데 요 정도 계산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암산으로 가능하시니 가운데 값을 225다.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75가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25가 되겠고 얘는 375가 되겠죠. 각각의 계급값들 정확히 써내시고요. 아, 그러면 요 두 명이 속도가 몇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225라고 할 수 있겠고 요 5명은 275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래, 그러면 그냥 적당하게 가운데 값을 얘기하자. 공평하게. 그지? 그러면 250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290 몇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지어내지 마시고 가운데 있는 즉 계급값을 이용해서 이 5명의 이 속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이제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계급값 곱하기 도수, 계급값 곱하기 도수, 계급값 곱하기 도수, 계급값 곱하기 도수. 얘네들을 싹 다 더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16명을 지금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6으로 나눠줬다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계산한 결과가 303.125 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이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서 추가된 것은 계급값에다가 도수를 곱하고 그들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도수의 총합으로 뭐 한다라고 했으니까 나누면 돼요. 이거 여기 있는 글을 다 읽으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이 억지로 외우려고도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이 표에서 대표 값을 뭘로 정한 거야? 이 가운데 값으로 정하겠다. 이게 계급값이었고 각각의 도수만큼을 곱한 다음에 지금까지의 평균 구하는 방법 그대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창고에 정리를 하자. 우리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라고 했었고요. 이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다라는 것 익혀두시면 되겠죠. 얘는 진짜 직접 해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개념 스마트 하고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과 원래 자료의 평균의 차이점. 지금까지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도수 분포표에서는 각 계급의 별량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 도수 분포표에서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줄기와 잇그림에서는 사실 각각의 개별적인 별량들의 수가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정확하게 각각의 값들은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자료의 수들이 굉장히 많아질 때는 도수 분포표로 어떤 구간을 나눴고 계급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계급의 수를 적당하게 나타내면서 자료들을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일일이 그 5명이라고 했을 때 6명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그 수들은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인 이 안에 있는 수에 포함이 됩니다라고 했으니 가운데 값을 즉 계급값으로 정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도수분포표에서의 구한 평균은 실제 자료에서 구한 평균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계급의 크기를 줄이려면 도수분포표에서 평균과 실제 평균의 차이는 거의 없어지지만 계급이 많아져서 자료를 정리하는 의미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체크하실 수 있겠죠.